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7월 27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더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주차장에 가다가 헉 했는데 어제 한번 헉해서 그런가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엄청 무덥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코로나가 또 뭐 10만 명대 넘어가니까 마스크를 또 안 쓰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두 좀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좀 뭐 주식 때문에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좀 뭐 힘든 시장이긴 하죠. 저 아까 오기 전에 좀 기사 봤는데 뭐 개미들이 이제 다 동학개미 다 주식시장 떠났다. 뭐 남아있는 개미들도 뭐 다 물려서 매매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기사를 좀 보고 왔는데 좀 시장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뭔가 좀 좋은 종목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뭐 제 고객들한테 뭐 온라인 고객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사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최근에 좀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들어서 종목들이 좀 상승률이 좋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의욕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남들이 좀 힘들어하고 나도 다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의 기회가 많이 옵니다. 사실 지금 바닥은 대형주가 좀 만들어줬지만 지금 시세는 다 지금 코스닥에 있는 중형급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요번 장에서 좀 정신만 바짝 차렸으면 30% 이상 수익 금방 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의 종목 장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넉놓고 있지 말고 내 계좌 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셔서 아닌 건 좀 솎아내고 좀 좋아 보이는 쪽들 지금 시장에서 좀 주도력을 갖고 있고 내지는 지금보다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뭉쳐야 될 건 뭉치고 이래 가면서 좀 시장을 좀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힘든 시장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또 아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좀 힘을 내서 시장에 좀 대응한다라면은 지금의 좀 무기력한 시장 무기력한 흐름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진짜 아무 의욕도 안 생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바짝 뭔가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좀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보다는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후반에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상승 마감을 했죠. 최근에 시장 하방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장중에는 빠졌다가도 바로바로 회복하는 느낌, 이런 느낌 분명히 좀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느낌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물론 종목별로 좀 악재가 있다라면은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크다가 큰 악재가 아니다라면은 큰 변동성은 없다. 뭐 최근에 뭐 OCI 같은 경우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 중국에서 뭐 규제 이슈 나오면서 뭐 급락했고 뭐 오늘 뭐 위메이드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적 때문에 뭐 급락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런 뭐 좀 뭔가 시장에서 싫어하는 이벤트 이런 거에 당첨이 안 된 종목들이라면은 그냥 좀 소소한 흐름들 속에서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바로바로 튀어오르는 이런 변동성까지도 좀 같이 겸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계속 좀 거래소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어제까지 팔던 코스닥을 오늘은 조금 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좀 거래소를 좀 많이 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 매도세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보유수가 풀린 에너지 솔루션 네, 이 영향이 조금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 자꾸 콧물이 나올까요? 네. 그 영향 아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최근에 뭐 크게 시장의 뭐 공격성을 가지고서 뭐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매도 쪽의 공격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율이 오늘 조금 올랐죠. 일단은 뭐 내일 있을 FMC 이벤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시장에서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적 발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이 컸다. 종목별로 오늘 좀 큰 기업들이 실적 많이 발표했죠. 오늘 뭐 LG노텍, 삼성전기, 하이닉스
다 실적 발표했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뭐 현대위에 오늘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는 뭐 실적 발표에서 많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좀 큰 기업들 실적 발표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도 해당 종목들한테 좀 있었었는데요. 일단 뭐 그렇게 안 좋은 실적을 뭐 보여준 기업은 아까 뭐 위메이드 그거 정도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들은 다 뭐 시장 컨센 정도나 컨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 발표한 관련주들이 좀 좋았고, 어제도 뭐 코스닥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흐름이 좋았죠. 뭐 아모텍도 그랬었고요. 뭐 TNL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랬었고, 어제 현대위안은 어제 안 오르고 막판에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라줬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실적 좋아 보이는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인탑스도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일 로보틱스 많이 올랐죠. 제가 지난번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또 약간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했다라는 거. 오늘 LG생활건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초강세로 전환됐고, 그다음에 아모레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그 외에 뭐 다른 화장품 섹터주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마 좀 면세점 데이터가 좀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실적 거의 바닥의 느낌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도 같이 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엔터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자동차도 좀 쉬어가는 모습, 대형 반도체 뭐 이런 것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내일 있을 이벤트를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자 하는 수급들의 좀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낙폭과대주들의 반등과 실적 관련주들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뭐 자이샌디 실적 발표하고 거의 한 20%가량 올랐었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실적만 나오면 바로바로 튀어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뭐 LB세미콘도 그랬었죠.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다시 빨리빨리 좀 제자리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고를 때 많이 빠져있다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고를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이번 급락 전에 실적에 대한 뭐 컨센이라든지 시장의 뭐 뷰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등이 어땠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종목 선택할 때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건설 실적 발표하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도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섹터 주들도 전체적으로 바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건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하고서 실적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리바운딩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좀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이 좋았었습니다. 삼바하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랬었고요. 그 외에 오늘 아침에 최근까지는 뭐 보시면은 뭐 면역 관련주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였었죠? ST큐브 같은 뭐 이런 것들 면역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오늘은 무슨 유전자 가위, 뭐 유전체 분석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뭐 코스닥에 있는 뭐 그냥 기관들이 선호하는 바이오 주식들의 강세도 뭐 오늘 꾸준하게 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진단키크나 백신이나 뭐 이런 쪽들이 아주 강했던 건 아니고요. 임상학적으로 관련해서 뭐 8월 달에 있는 학회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좀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8월 달 학회 나갈 기업들,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이름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의 좀 흐름도 좀 있었고요. 종목별로는 좀 개별주들이 좀 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또 무증 발표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무증 발표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G2파워죠. 예, 뭐 원전 관련주 되겠는데 이 종목도 무증 발표하면서 급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이제 무증 관련 테마가 오늘 또 코스닥에서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반도체 쪽에서 좀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흐름이 조금씩 좀 탈피되면서 IT 섹터 안에서 부품주들의 좀 흐름이 회복 시도하는 흐름이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실적과 좀 어우러지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차전지 좀 일부 뭐 장비 소재 쪽들 일부 이런 흐름들도 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의 수 풀리면서 좀 매물 나오면서 시장 좀 변동성도 좀 있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한번 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좀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한 번씩 또
대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조금 한 번씩 좀 기술적으로 좀 차트 분석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이제 새벽이죠. 연준 발표되는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다음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뭐 화장품 주식들도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도 좀 살짝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 봐 드리고요. SK가 뭐 이제 미국에 신규 투자하는 부분들 뭐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살짝 살펴보고 한번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뭐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핵심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 시즌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그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은 뭐 그냥 뭐 쏘쏘하다 이 정도? 엄청나게 막 안 좋네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월마트는 조금 컨센이라든지 그 다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좀 좋지 못하게 주면서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발표된 기업들이 그냥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미국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죠. 미국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지표들 보시면 이제 소비 심리 지수도 그닥 좀 좋지 못하게 나왔죠.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하게 된 이후의 행보를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해보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연준은 이제 물가와 지금 싸우는 입장이고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6월 CPI는 이제 고점이었고 7월 CPI는 분명히 꺾일 거라고 이제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이후에 이제 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 그 뒤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7월 CPI는 물론 좋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일단 초점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본다라면은 내일은 뭐 0.75겠죠? 안 봐도 다들 그 정도 예상하니까 1.0 하면은 기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0.75로 해놓고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시장은 요번에 0.75하고 그 다음에 0.5, 0.5 내년에 뭐 0.25 뭐 이 정도인가? 아니면은 0.75 해놓고 0.5 해놓고 그 다음이 0.25, 0.25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뭐 3.5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부터 중반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쯤에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년 초에 좀 시장이 좋을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좀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실질적으로 지금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시간적인 차이로 봤을 때 그때가 딱 타이밍이 맞긴 합니다. 지금 뭐 60일 선이나 뭐 기타 등등 내려온 걸로 봤을 때는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연준의 뉘앙스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0.75를 올려놓고 하는 말이 중요하겠죠. 뭐 0.75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월달 CPI를 뭐 보고 근데 그것도 뭐 안 봐도 비디오긴 합니다만은 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파월이 얼마나 매팔적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지는 뭐 비둘기적인 시그널을 과연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연말 3.5다 뭐 이렇게 예상이 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행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만 좀 확인하려고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 0.75를 올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스탠스가 뭐 0.5냐, 0.25냐, 아니면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뉘앙스, 그 다음에 연준이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뭐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을 뭐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계속 긴축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이걸 강화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지켜보고 다시 또 조절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주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도 내일 발표된 28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GDP 2분기 GDP 이 부분 좀 많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뉘앙스를 보면 역시 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옐런 의장도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가더라도 그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의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28일 날 발표되는 GDP는 마이너스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나왔지만 지난번에 CPI도 미리 백악관에서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게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다시 또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만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좀 며칠 조정을 받았죠. 우리나라는 좀 조정을 안 받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강하죠.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었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 속에서 미국의 변동성을 크게 따르지를 않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강하게 빠져나가는지 여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환율도 뭐 이미 강달러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된 이후에 최근에는 뭐 크게 다시 고점을 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수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소비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강달러를 계속 뭐랄까요, 방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보다는 수입 또 소비, 이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달러가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강달러를 계속 미국은 어느 정도 지금 물가 부담이 있는 상태 속에서 좀 유지하고 싶어 할 거고, 뭐 이런 강달러가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점, 당분간은 그 부분,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10년물이라든지 2년물 그 국채에 그 벌어져 있는 스프레드를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장기물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은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기사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너무 침체에 대해서 방관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기획 기사들이라든지 뭐 경제학자들의 얘기들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 자체가 워낙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반영하고 뭐 기업들의 주가들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반영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업의 실적과 그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끌어올려지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된 이후에 파월의 발언, 또 이제 연준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CPI도 이미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강하게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에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다시 지난번 저점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계속 당분간은 좀 이렇게 순환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러면서 뭔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과는 디커플링 아닌 듯 디커플링 같은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외국,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업 본연의 가치와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종목, 아까 낮에 좀 부탁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가분이. 한 3개 정도 종목 보기 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에서 좀 풀렸죠. 그래서 한번 좀 주가랑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상당히 잘 끝났죠. 그러니까 아침하고 점심 때까지 계속 매물이 나왔는데요. 이걸 계속 소화 흡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면은 나중에 이제 MSCI 지수 8월 12일에 발표된 그 부분 때문에 좀 살려고 하는, 미리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저가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이제 계속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죠. 사실 오늘은 뭐 LG화학이 GM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좀 호재를 발표하고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그럼 우리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집중력을 가지고 최근에 계속 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이 500만 대였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GM이랑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계속 이제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뭐 수주라든지 조인트 벤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주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 부분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MSCI 지수에 있어서의 또 추가 매수하려는 뭐 실질적으로 MSCI 지수가 이제 정기 변경될 때 지분 변화를 본다면 뭐 2,500억 정도가 추정하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또 추종하는 액티브 자금들까지 하면 한 4배 정도 된다. 뭐 이런 리포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많이 담아놓지 못하고 있는 쪽에서는 좀 담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좀 물량 터졌는데 그 부분을 좀 담아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계속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죠. 공모받았던 기관 역시 사모펀드 쪽에서 수익이 났겠죠. 30만 원에 받았었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락업이 걸렸던 부분 풀어내면서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 쪽에 물량 많이 나왔고요. 역시 투신도 받아냈던 것만큼 또 역시 기타금융, 은행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기금은 뭐 지금 계속 채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받아주고요. 개인이 조금 받아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대적으로 장 중반에 거의 한 10,000원 정도까지 좀 빠졌던 것 같은데요. 많이 회복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물량 터진 부분이 뭐 오늘 하루에 나올지 아니면 뭐 이틀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팔 물량들은 좀 많이 좀 소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흐름 보신다라면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뭐 대량 거래 터진 거 보시다시피 최근에 한 3일간 계속 좀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다라면은 차트로만 봤을 때는 러프하게 한 38만 원 정도. 네. 38만 원 정도를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2차 전지, 친환경, 전기차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선전을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계속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오다 보니까 뭐 이번 러시아 사태 때문에도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오히려 석탄 발전이라든지 석탄 수입량이 2배로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힘드니까 뭐 탈탄소 제로, 이제 탈원전, 뭐 탄소 제로 이런 정책들이랑은 멀어져 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유럽 쪽에서의 공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집중력을 가졌던 부분들이 다소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사실 있긴 합니다만은 또 거기다 또 경쟁자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좀 미국 시장의 큰 그런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섹터주들은 당분간은 계속 모멘텀이 제공되는 성장성이 있는 섹터 이쪽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오늘 거래 터지고 윗꼬리도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보유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8만 원 정도 단기 지지선 설정하시고요. 저항이라고 한다라면은 여기 구간대 보시죠. 여기 구간대에서 계속 못 놓고 밀려 내려왔던 가격대를 좀 저항으로 보겠습니다. 약 40만 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38만 원 단기 지지선, 40만 원을 단기 저항선. 40만 원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 붙여주면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가더라도 여기 44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의 최대 저항을 좀 염두에 두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했던 섹터가 화장품 섹터죠.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다 보니까 LG 생과도 생각이 나는데요. LG 생활 건강이죠. LG 생활 건강도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뭐 시장에서 그래 뭐 이 정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올라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 보면은
여기 국내 면세점 매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4월 저점으로 해서 지금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해외 여행도 이때 좀 코로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좀 늘어나는 형태. 뭐 공항 가면은 뭐 사람들 말이 인산인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세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데이터 나왔는데 계속 좀 늘고 있다라는 점이 일정 부분 뭐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좀 필수 소비자다. 경기가 안 좋아도 이제 써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워낙 싼 상태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 상당히 많이 빠졌죠. LG생활건강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 보면은 뭐 여기서 지지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의 지지인 거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2015년도 때 바닥을 찍었던 자리에서 거의 7년 만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라고 한다라면은 LG생활건강의 최종 목표치는 뭐 요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100만 원 뭐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하락 추세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반등도 뭐 쉽게 가기보다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바닥의 느낌은 분명히 지난 2015년 저점에서 나타났고요. 지금 59만 원대 에서부터 꽤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뭐 60만 원이라고 친다라면 벌써 한 20%는 올라왔죠.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도 다 자유낙하 이후에 20% 이상은 다 회복이 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뭐 수급 보면은 이제 다시 기금, 사모펀드, 투신에서 사모으고 있죠. 외국인이나 개인들은 뭐 지쳐서 팔고 있겠습니다만은 기관이 사고 있다. 최근에는 기관이 시장의 수급에 있어서는 좀 왕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 본인들이 버렸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또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저가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 최근에 이쪽도 좀 약간 그런 새치머리 염색하는 그런 샴푸 이런 것도 좀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갭 보이시죠? 이 갭을 좀 메꾸기 위한 흐름 반등이 나왔고요. 일단 지금 반등으로 인해서 얼추 많이 메꿔졌습니다. 거의 다 메꿔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최대 본다라면은 뭐 여기 딱 급락하던 자리까지는 한 79만 원? 네, 요 정도까지 메꾸면 거의 다 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에 갭이 남겨져 있으면 이 갭은 반드시 메꾸러 올라온다라는 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으로 일정 부분 메꿨습니다만은 좀 변동성 보이면서 지금 60일선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하는 60일선은 지지력이 없습니다. 이 하락하는 60일선을 돌리기 위한 노력, 변동성 내지는 주가 급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지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60일선을 지지선 대로 해서 추세 전환 시도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 좀 예상해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단기 저항 때는 저기 갭을 메꾸고 올라가더라도 최대한 올라가면은 저기 요번에 여기죠. 상승 실패하고 빠졌던 자리가 한 8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1차적인 저항선 만들어 놓고 LG생활건강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보시면은 뭐 아모레퍼시픽도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도 바닥이죠. LG생활건강보다는 지금 아직 못 올라왔죠.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아모레퍼시픽도 좀 약간 처져 있긴 합니다만 역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있고요. 기금도 그렇게 예전만큼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모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실적 얘기 나오고 충격으로 많이 빠졌었죠. 일단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충분히 뭐 시간을 갖고 보신다라면은 역시 아모레도 천천히 올라오겠지만 지금 차트만 봤을 때 여기 15만 원 부근에 1차 저항이 있죠. 요거 돌파한다라면은 적어도 한 16만 원 부근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흐름. 뭐 최대로 가면은 여기 그어놨던 17만 7천에서 18만 원 이 부분까지 뭐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뭐 서서히 트라이 할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서 아모레퍼시픽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때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미국 법인 하나 이제 정리하면서 그죠? 맥스 네, 그때 정리하면서 비용 부분 좀 떨군다 그러면서 좋아했었죠. 시장이 그때 강하게 올라왔었다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짝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지금 매꾸로 내려갈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60에서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갭 부분을 지지선으로 두는 게 좋겠죠. 65,000원 정도 여기가 최대 마지노선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요거 좀 60에서 돌아가는 거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시장 흐름 좀 괜찮아지만 역시 코스맥스도 요 정도까지 지난번에 고점 못 넘어갔던 한 88,000원 네, 요 정도까지 한번 목표 지금 힘으로부터 한 20% 정도 네, 차이 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한번 목표는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간에 여기 75,000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수급만 놓고 보면 역시 연기금이 좀 사다가 조금 팔고 있긴 합니다만 사모펀드 꾸준히 사갖고 있고요. 투신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역시 좀 ODM 기업들, OEM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기대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오늘 보시면 한국콜마도 좀 꽤 올랐거든요. 유일하게 좀 한국콜마가 오히려 실적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좋게 어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화장품은 뭐 그냥 뻔한 종목들. 하지만 어쩌다 보면 중소형 화장품들이 더 시세는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들, 제가 뭐 작은 것들을 다 뭐 언급드리지 못하고 큰 것들만 좀 말씀드리는데 한국콜마도 비슷한 개념이죠. 아까 좀 아모레퍼시픽이랑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이쪽도 최근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이 이렇게 큰 것들 위주로 사고 ODM 기업들 위주로 사고 OEM 기업들 위주로 사고 그 다음에 기관은 아모레나 LG생강처럼 이제 큰 기업들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사고 이렇게 조금 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실적이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들 60에선 좀 넘어서고 있죠. 일단 저점은 꾸준히 밟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때 한번 충격적으로 빠진 뒤로는 저점 안 깨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여기 보시면 저점 이 부분에서 저점 22년도 초에 있었던 그 저점이랑 요번에 좀 저점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또 한국콜마도 서서히 전환을 시도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차적인 저항은 여기 한 43,000원 부근에 있겠습니다만 뚫어내면은 바로 직전 고점 한번 트라이 하려는 흐름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지켜보세요. 뭐 그렇다고 지금 화장품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너무 낙폭이 과대했고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로서의 흐름. 최근에 뭐 코로나 터진 이후에 뭐 음식료주들도 다시 좀 못 가는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다시 못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 리오프닝주들은 또 나중에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화장품 주식들이 오늘 좀 후반에 강했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요새 좀 괜찮게 보는 게 로봇 관련주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뭐 다른 유튜브 가서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이 8월 달에 이제 잼스 힙이라고 그 의료용 보조 로봇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신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서 이제 보조를 해서 걷게 해주는 보행 보조 로봇인데 그게 이제 8월 중순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만들고 이런 ODM 하는 업체가 이제 인탑스다 보니까 인탑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인탑스는 또 식당에 서빙용 로봇 있잖아요. 식당 가면 이렇게 막 혼자 굴러오는 서빙 로봇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베어 로보틱스라고 그 회사가 좀 많이 전체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기업인데 그 회사에 또 것도 이제 인탑스가 하고 있어서 인탑스가 좀 시장에서 좀 최근에 관심이 많고 인탑스의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인탑스는 계속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서빙용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또 이렌텍에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두 종목 모두 스트롱바이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UL 로보틱스도 상장 이후에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물량 좀 받아낸 다음에 오늘 올랐죠. 거래량도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종목은 다시 우상향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그어드렸던 대로 여기 한 25,000원 부근에 1차적인 저항이 있는데요. 이거 뚫으면 다시 좀 강하게 추세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UL 로보틱스 이쪽은 산업용 로봇이죠.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뭐 서빙이라든지 그런 약간 구동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들 중에서는 뭐 로보티즈
네,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저점 찍어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줄을 다 그어놨던 거잖아요. 로봇 얘기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여기 23,000원 부분에 좀 저항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흐름은 좀 괜찮습니다. 로보티즈도. 그리고 시장에서 좀 좋게 얘기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 회사도 조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죠. 그죠? 이 박스 쪽 흐름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뚫어내면 다시 한번 시세 좀 낼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길게 이 종목도 이 긴 박스가 거의 1년은 된 건가요? 1년은 좀 안 됐죠?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뚫어내면 다른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의 제임스 힙이 8월 중순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 좀 관련해서 좀 같이 이런 로봇 관련주들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계속 감원 이슈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계속 좀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탑스. 네, 인탑스도 정말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 회사가 뭔가 좀 케이스 뭐 이런 뭐 나쁘게 말하면 껍데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새 좀 많이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케이스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삼성의 제임스 힙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빙용 로봇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거래가 좀 실리고 있어서 일단 뭐 60일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항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뭐 최종적으로는 급락했던 자리가 요 정도 되겠죠. 여기 한 35,000원 부근에 있는 저항대 여기까지 한번 트라이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요거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좀 저점권이 최근에 한 며칠간 봤을 때 한 3만 원 잘 안 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시장 변동성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3만 원 언더권이면은 뭐 기회도 될 수 있겠고 3만 원 정도 지선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답이 나오죠. 인탑스 지금 연기금 계속 사죠. 사모펀드 계속 사죠. 투신 계속 사죠. 보험건도 계속 사죠. 그죠? 외국인이 오늘 좀 팔긴 했습니다. 어제 그제 산 거를. 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는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 점.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좀 잘 챙겨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 흐름 보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쏘쏘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도 역시 좀 3분 올해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면서 사실 삼성전기, 하이닉스, LG 이노텍 다 실적 뭐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좀 약간 가이던스를 세게 주진 못한 것 같죠. 약간 조금 3분기에 대해서 좀 슬로워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LG 이노텍이나 최근에 LX 맞죠? LX 세미콘.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애플이 감안한다고 그러면서 한번 쭉 빠졌었는데 다시 또 제자리로 찾아온 상태인데요. 역시 실적이 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오더를 부품업체들한테 더 추가로 냈다. 이런 기사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애플이 램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수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이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애플이 신제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좀 어필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 뭐 그다음 뭐 LX 세미콘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런 쪽들 전반적으로 뭐 애플향 되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LG 이노텍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LG 이노텍 어제 현대 위아가 실적 발표하고 반응이 없다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레포트 빨 받고 급등했는데 이노텍도 아마 레포트 내일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LG 이노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32만 6천 원, 5천 원 여기 계속 지지받은 데를 지지선, 이게 깨지면 문제 생긴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금 일단 60일선 좀 플랫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여기 저항대 39만 5천 원, 약 40만 원 정도 최대 저항으로 보시되 일단 실적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다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삼봉이잖아요. 요 삼봉이 좀 쉽지가 않아요, 올라갈 때. 다만 얘는 또 바닥도 여기서 잘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제가 그어드린 이 선이 깨지면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점을
기술적인 대응의 포인트로 놓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고요. 나중에 뭐 자동차 전장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애플카 이슈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LG 이노텍은 뭐 시장에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뭐 실적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급락에서 뭐 많이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방금 그거들이 지지선과 저항선 잘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삼성전기도 뭐 선방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MLCC 부분도 그랬고 또 이제 이쪽도 애플 쪽에 나중에 FCPGA 이제 납품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뭐 수치상으로는 뭐 상당히 좀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컨센서스 맞춘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아직까지 뭐 삼성전기는 차트상으로는 뭔가 반전은 아직 없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선을 그어 본다라면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모양새를 좀 벗어나는 움직임 나왔을 때 좀 반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여기 조금 더 약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위쪽으로 긋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 바닥을 적어도 한 13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14만 원대 확실히 좀 안착만 된다라면은 전환 시도 좀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잖아요. IT 주식들이 IT 부품이라든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최근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가고 있죠. 왜냐면 뭐 지금 러시아 문제 때문에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가 오히려 좀 약진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또 반도체 공급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오히려 그런 이연되어 있던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올라가면서 자동차가 시장 리딩하고 있는데 IT들은 뭐 경기에 민감하고 직격탄이잖아요. 사실 뭐 휴대폰도 그렇고 뭐 아시다시피 뭐 가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비가 줄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조금씩 휴대폰 판매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이폰에 있어서도 기회고요. 다른 가전도 뭐 지금이 최바닥이다 뭐 스마트 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IT 기기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서서히 뭐 IT 섹터 주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겠지만 뭐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행보 이 금리 행보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뭐 IT 주식들은 많이 빠지지만 또 그 틈새에서 더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과거의 금리 인상 횟수 대비해서 반등할 때 보면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오히려 좀 반등폭이 컸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삼성전기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 14만 원대 안착한지 좀 확실히 봐야 되고요. 최근에 그래도 14만 원 부근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거의 잘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14만 원 잘 지켜낸다라면 좀 유지하시는 전략 좀 맞을 것 같고요. 슈팅하게 된다라면은 여기 15만 원이죠. 이 15만 원 돌파하면 최대 목표가는 한 16만 원까지 1차로 잡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저항 돌파 여부가 1번, 그 다음에 또 추가 슈팅하면 16만 원까지 목표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나중에 얼마치 갈지 모르겠는데 요새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수가 뭐 2600까지는 한번 갈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450에서 2500 선까지가 1차 목표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서 뭔가 호재가 세게 터져서 오버슈팅이 된다라면 한 2550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목표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무튼 2450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2450에서 2500선 여기가 조금 네, 저항 매물대가 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수 목표치를 좀 설정해 놓고 보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계속 낙폭과에 대한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계속 삼성전기도 내일 리포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위메이드가 좀 실적 나오면서 많이 빠졌죠. 진짜 좀 위메이드랑 크래프톤이나 오늘 좀 하락이 컸습니다. 크래프톤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물량 나올 게 또 있잖아요. 8월 달에 뭐 카카오뱅크도 카카오뱅크 맞죠? 그쪽도 카카오뱅크 맞죠? 페이가 아니라 뱅크 맞죠? 카카오뱅크 맞나요? 카카오페이인가? 네, 카카오페이인가? 저도 이제 헷갈리네. 하도 카카오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카카오 게임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같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좀 들어올 게 있고, 그래서 8월 달에 물량 들어올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올 때 우르르르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도 물량, 보유해서 물량 터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스케줄 좀 잘 챙겨서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쭉 빠졌었잖아요. 그렇다시피 그 전에도 한번 그 보유예수 어디 풀린다 뉴스만 나와도 급락을 하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그때 수급을 좀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고, 위메이드도 뭐 실적 워낙 안 좋게 나와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직전 저점 부분은 일단은 좀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거래가 실린 점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현재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51,000원 부근 정도에다가 51,500원 정도? 네, 이 정도에다가 좀 마진 우선 설정해 놓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주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뭐 NFT, 뭐 가상화폐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 흐름에서 우호적이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런 섹터주들이 갈 때가 있어요.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도 뭐 매각 협상한다고 그러면서 뭐 급등하고 막 이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가상화폐류들, 게임류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더 이상 추가 상승하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생길 때 이런 쪽들이 움직이거든요. 보시면 뭐 여기도 엄청난 시세가 났었습니다만은 금리 하락기에 막바지 구간에 이렇게 시세를 크게 내고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케이스가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약간 버블 현상, 자산 버블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더 이상 강력하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반등을 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우마무스메인가요? 그게 좀 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시피 게임주들도 일단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뭔가 못했기 때문에 신작이 자꾸 늦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은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모여서 빨리 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뭐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신작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내놔야지만 게임주들은 그 가치를 계속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게임주들 전체적으로는 본연으로 돌아가서 신작의 스케줄 이런 부분들을 종목별로 좀 챙겨 보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뭐 위메이드도 좀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 종목도 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에서 좀 박스 흐름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좀 물량 터지는 게 좀 있기는 한데요. 뭐 실질적으로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들 직원들, 우리 사주들도 다 이제 보유세가 풀리게 되는데 이미 다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뭐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뭐 똑같아요. 뭐 위메드와 비슷하게 지지선은 뭐 요 정도 23만 원 정도 되겠는데 23만 원대 한 중반? 네, 요 정도 여기 이렇게 지지 계속 받았던 자리가 23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이 가격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지 한번 좀 봐주시고요. 양봉 나오면서 거래 좀 실어줄 때 조금 변화의 시도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대는 보시다시피 30만 원 부근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목표 주가를 설정하더라도 이 구간에서의 좀 강한 저항, 이 부분 한번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올라가다가 저항 제가 딱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찍고 많이 빠졌었잖아요. 기술적인 저항 때는 항상 좀 기술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기술적인 저항대가 오면 일단 팔고 내가 생각한 저항대를 뛰어넘으면 다시 사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난 죽어도 못 팔아 라는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특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내가 이 주식을 뭐 만약에 10,000원짜리인데 8,000원까지 빠졌다. 그랬다가 올라와서 뭐 9,000원까지밖에 못 올라왔다. 그래도 내가 거기서 10% 손절하고 다시 그 손절한 가격보다 더 싸게 사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방향이 터닝되는 걸 보고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만 들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식이 뭐 ABC가 있다라면 지수가 나중에 뭐 2,550을 만약 넘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2,600까지 갔다 그랬다라면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다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 간 다음에 뭐 시장 수급이 바뀐다라면은 한 번은 털었다가 다시 매수를 해줄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 그게 지수 관련주들은 특히 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그 뒤에 시장에 뭐 리스크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조금 덜 먹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수준까지 반등이 오면은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수랑 상관없이 좀 대응을 해주는 부분들도 당분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조금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번 좀 봐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뷰웍스도 실적이 최근에 나왔는데 좀 잘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올라와요. 안 좋게 빠지다가도 실적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치과 쪽이죠. 예, 이렇게 한 방에. 지금 보시면 저점이 34,000원에서 계속 잡혀 있었는데 순식간에 41,000원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면 회사는 좀 밉지만 실적은 또 확실하니까 보시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엉망이 되었던 주가도 실적 앞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 안 한 기업주 중에서 실적이 크게 미스날 수 없는 기업들 내지는 시장에 조금 소문은 났더라도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한번 실적 발표 전에는 항상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대시해보는 전략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너무 리스크한 종목 말고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좀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뭐 오늘 빠지긴 했어도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들은 다 실적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지만 뭐 기판 쪽들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 확 달라질 수도 있겠고 최근에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뭐 좀 실적은 안 좋겠죠.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멘트가 달라지면은 방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노려서 싸게 살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다라고 시장에 계속 알려졌었지만 시장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이용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필요한 구간이지만 이게 뭐 모든 투자자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강하게 권하지는 일단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실적 발표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을 좀 봐드렸는데요.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시다시피 여기 11만 7천 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세요. 직전 고점에 가면은 항상 매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 이후에 좀 빠지면은 좀 한번 조정을 활용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뭐 SK의 이제 해외 투자 미국이죠. 이게 보시면은 기존에 여기 이제 70조 정도 투자 계획이 있던 게 70조가 아니죠. 70억 달러였었죠. 그래서 보신다라면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220억 달러, 약 29조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SK온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장비주 국내 업체들한테 발주가 한 8천억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SK온이랑 이제 관계가 있었던 그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전에 한번 장비주들이 우르르 한번 움직였다가 완전히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뭐 PNT 그다음에 CIS 그다음에 하나기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SK온향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시면은 향후에 뭐 그거 말고도 또 SK온향 최근에 뭐 E&D 네 요런 애들도 뭐 SK온이랑 뭐 다른 거랑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좀 괜찮다 그러면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SK그룹이 이제 미국 투자할 때 또 이제 SK그룹 내에 있는 이제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이제 장비 발주할 때 이런 부분들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는 하는데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중국향이 거의 중국에 팔아서 50%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 연방 세제 혜택도 주고 주정부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든 그 대신에 10년 이내에 뭐 중국에 다시 뭐 설비 투자를 하면 안 돼. 뭐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반도체 업체들은 다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뭐 시안에 있고 하이닉스도 또 어디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이닉스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다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뭐 치포에 들어와라 뭐 마라 뭐 얘기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쪽에 붙었다고 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라면은 약간 의문이다. 그래서 뭔가 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뭐 강압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자율인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해서 뭐 안 좋게 뭔가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미국의 투자를 발표하고 바이든이랑 좀 통화하면서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이제 BBC, 바이오 배터리, 이제 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투자를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세제 혜택이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점. 또 아까 좀 2차 전지 장비 얘기 쪽 하다가 좀 엉뚱한 데로 흘렀는데 일단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이어지면 뭐 해당 기업들이 분명히 좀 발주를 받을 테니 뭐 지금 안 좋은 상태 속에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하부권에 있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관련주들을 한번 찾아서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오히려 좀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챙겨서 보시는 전략은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사실 뭐 한 개 더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가 낮춰 잡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2.5였었는데 2.3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다른 이제 업체라고 하면 좀 웃기네요. 뭐 다른 쪽에서 이제 다 한 것들도 다 2.5, 2.4, 2.8 뭐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좀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GDP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하죠. 우리나라 좀 소비가 괜찮아서 수출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2분기에 커버했다. 근데 기사 제목은 그래서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룸이 생겼다. 이게 주요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과의 금리가 벌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안 좋잖아요.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한국은행도 자꾸 금리 스탠스를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조금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좀 못 따라가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그나마 좀 버티던 소비도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들도 이제 위축이 되죠. 뭐 빚내서 투자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실제적으로 투자가 위축되는지 지금 이렇게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국내 투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국내 투자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세제 혜택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기업들한테 빨리 투자를 계속 하라고 그러는 부분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올라가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위축될 수 있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야 뭐 돈을 쟁여놓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다른 기업들 뭐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도 좀 앞으로 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낮에 받았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신 분이 한농 화성이요? 저 죄송하지만 한 번도 태어나서 매매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아니죠. 이건 뉴스 상세죠. 잠깐만요. 화학업체고요. 화학업체는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일 안 좋잖아요. 유가 때문에도 부담스러웠고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 상태가 뭐 물론 NCC 업체 이제 순수 화학업체들이 그러했습니다만은 이런 업체들은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경기와 좀 동행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좀 배제하고 실적은 뭐 그냥 꾸준한 기업입니다. 크게 막 좋아지고 크게 나빠지고도 없는데 작년에 조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었던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냥 차트 분석을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기업을 매매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차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물어보신 분이 22,300원에 사셨나 봐요. 5%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23,000원입니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80% 정도 올라가야지 원금이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빠진 퍼센테이지는 뭐 한 4, 50% 정도 되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30% 빠지면 50% 올라가야지만 원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22,300원에 사셨으니까 상당히 좀 손해가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래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지금 하루 종일 거래량이 많지가 않네요.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잖아요. 한 38,000주 이 정도 거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거래에 특별한 게 붙는 부분도 없고, 지난번 급락 이후에 좀 천천히 올라가는 편인데요. 이쪽에서는 조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래를 좀 신뢰를 갖고 믿어본다라면은 서서히 움직이면 적어도 이때 들어왔던 수급과 만나는 부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 보시면 여기 급락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저항대를 못 뚫고 여기서도 양봉으로 상승 전환 시도하다가 못 뚫고 되밀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 2번 정도 큰 저항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4,000원대 후반대에 1차적인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6,000원대 중반대 2차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이거 문의 주신 분들, 문의 주신 분이죠. 문의 주신 분은 한 22,300원 단기에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뭐 뭔가 호재 같아서 급등하면서 뭐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는 날은 좀 한번 비중 조절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기업을 뭐 잘 알고 뭔가 좀 신뢰가 있어서 사셨다라면은 뭐 기다려 보시는 것도 뭐 해볼만 하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차트상으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18,000원대는 계속 한 번씩 찔러주잖아요. 기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최대 목표치는 이 정도까지 설정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최고점이 26,000원인데 22,300원에 사신 거는 좀 대단하신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좀 용기 있게 좀 쫓아가셨다가 물리신 건지 아니면 내려올 때 싸다고 사서 물리신 건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시세를 다시 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신다고 하니 지금 저는 올라오면은 좀 한번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선은 한 12,000원 정도 여기다 잡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분이 PNT. PNT는 아까 말씀드린 SK온 벤더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펫배터리 위주로만 조금 움직임이 있는 상태죠. PNT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매물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장비주들 중에서는 뭐 대부분 마그네티스나 뭐 이런 쪽들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추세가 확 꺾였죠. 이게 추세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다가 확 꺾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대응하시는 전략을 보면은 이렇잖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 추세 하락 상승할 때 바닥선 추세 이게 깨질 때는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두 번의 고점을 뛰어넘은 급등이었다라면은 이 두 번의 고점에서 지지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은 실질적으로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55,000원이 깨졌을 때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했다라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리되 이 하락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까지를 일단 목표 자가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3,400원에 샀으니까 최근에 사신 거네요. 뭐 큰 손해는 없으시네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온향에 대한 기대감 조금 발휘된다라면은 반등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음봉이 너무 많죠. 그리고 하락 계속 다 음봉이에요. 올라가면 자꾸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봉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수급 보시면 사모펀드나 뭐 투신이 조금씩 사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그냥 대놓고 매도잖아요. 연기금은 사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조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때문에 좀 약하다는 부분, 요 수급이 조금 완화될 때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PNT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배터리 장비와 관련돼서 SK향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사셨다라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해 보시되, 일단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3,400원에 샀으니까 뭐 최근에 사신 거라서 큰 하자는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한 여기 45,000원 부근 여기 저항 보시고요. 뚫어내도 여기 하락하고 있는 60일선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해 본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 48,000원 정도를 맥시멈 기술적 반등의
반등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맞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하단으로는 지금 봤을 때 한 4만 1,000원대 중반. 네, 이거 43,400원에 사셨으니까 41,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원익 큐브 물어보신 분 계시죠? 네, 원익 큐브도 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 자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됐고, 큰 그림만 보면은 거의 뭐 원위치 수준까지 와서 반등이 나온 상태잖아요. 지금 보시면 수급도 거의 뭐 기관 외국인은 전혀 노터치잖아요. 그나마 사모펀드도 최근에 팔았고 외국인 계좌로 좀 매매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 하락 추세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좀 되게 좀 가파르게 뭐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하락 추세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여기 중단부 이 정도에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다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막 아주 핫하게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거래도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물어보신 분이 얼마 사셨는지는 가격이 없네요. 근데 뭐 갤럭시 Z4 때문에 사셨다고 하는데 지금 갤럭시 폴더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뭐 세경 하이테크나 뭐 아시다시피 파인테크닉스나 오히려 KH 바텍 이런 쪽들이 최근에 차라리 조금 흐름이 좀 난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시간적인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뭔가 강하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점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이 이쪽도 약간 건자재 쪽, 그죠? 화학 제품 쪽들 이런 쪽들이에요. 근데 갤럭시 Z4 때문에 사셨다 보니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거의 이제 소재 쪽들, 건자재 쪽들 이런 쪽들이거든요. 오히려 좀 약간 건축용 건자재 쪽 움직일 때 원익큐브 더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 종목으로 휴대폰 때문에 샀다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보면은 원익큐브가 그것 때문에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매매를 잘 하지는 않는 종목이라서 매매를 제가 안 하는 종목 다 알지는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저께 여기 윗골이 달려서 거래 실리고 내려왔던 부분이 좀 강한 저항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2,800원 부분, 2,800원대 초반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저항대. 앞으로 이 종목이 이 가격을 강하게 못 넘어가고 거래도 싫지 않는다면은 좀 충분히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유큐브 최근에 사셨다면 뭐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뭐 손실 아니다라면은 좀 잘라서 다른 오히려 폴더 때문에 사셨더라면은 폴더와 관련된 다른 메인 종목을 좀 사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낙폭과대로서 사셨다라면은 뭐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 3,000원, 200원대 뭐 이 부분까지도 이번에 급락할 때 이 가격 항상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거의 지수로 따지면 한 2,60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 갔을 때 주가가 이 정도 올라오면은 팔고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하방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라면은 한 최근 지지선이 짧게 보면 한 2,500원, 5, 60원 정도 나오거든요. 2,500, 5, 60원을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안 깼기 때문에 이 가격이 깨지면은 조금 눌림목 다시 또 하방으로 또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사셨으면은 굳이 이 종목을 계속 좀 보유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낮에 방송할 때 세 종목 물어보셨다고 그래서 뭐 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FOMC 회의는 뭐 결과는 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 경기 침체에 대한 멘트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되겠고요. 그 멘트에 따라서는 좀 출렁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그런 부분들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가 뭐 물가를
다운시키는 가장 큰 호재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시장이 또 최근에 반응이 왔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이 좀 뭐랄까요, 종목별로 너무 널뛰기 하듯이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좀 기회를 잘 포착하면 좋은 성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용기를 갖고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수 한번 뭐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뭐 일단 20에서는 터닝을 했죠. 여기 급락하던 요 위치까지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한 800, 2, 30대. 그다음에 코스피로 따지면은 여기 개파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메꾸는 전략 내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개파락한 이 자리, 그러니까 2,550 정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2,600 보시는 분들은 이 갭 메꾸러 가는 부분을 아마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그래도 2,550 만약 넘어가면 그 사이에서는 계속 조금 분할 매도 대응한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2,450에서 2,500선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저항 염두에 두시면서 좀 봐주시면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많고 실적 대비해서 시장 때문에 너무 밀려서 많이 빠진 종목들, 실적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오늘 LG생활건강 튀어오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실적 좀 잘 챙겨 보시고요. 좀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종목들 중에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용기? 네, 이런 부분들 조금 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부담이다라면은 내일 일단 연준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 주말까지 좀 지켜보시고 방향성 좀 챙겨서 대응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로봇 관련주들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까 로봇 관련주들 좀 말씀드렸으니까 로봇 관련주들 좀 흐름 좀 봐주시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들 안에서 IT 섹터 안에서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다 트레이딩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좀 챙겨서 좀 시장 대응해 주시고요. 오히려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좀 마음 편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좀 주요 기업들 눌림목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